강남의 한 호텔 로비에서 52세 김민수가 38세 회사 후배 혜린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부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혜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시각 홍대의 작은 카페에서 49세 박소영이 45세 출판사 편집장 우진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아, 이렇게 만나도 괜찮을까? 우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소영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도 6개월째였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마음.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20년 차 부부. 서로의 외도를 모른 채 새로운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 비밀이 곧 드러나게 되는데, 과연 이 부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월의 어느 금요일 밤 11시, 52살의 김민수가 샤워실에서 물소리를 내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는 그의 어깨는 언제나 무거웠어요. 20년간 한 집에서 살아온 아내가 침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49살의 아내 박소영은 침대에 누워 번역 원고를 읽고 있었어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는 그녀에게 밤늦은 작업은 일상이었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카톡 알림 소리가 조용한 침실에 울려 퍼졌어요. 소영은 습관적으로 화면을 확인했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예린이라는 이름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한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부장님,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엔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소영의 손가락이 휴대폰을 잡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달콤하고 간절한 메시지를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서 받고 있었던 거죠. 메시지 내용을 다시 한번 읽으며 소영은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샤워실의 물소리가 갑자기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소영은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책을 다시 들었지만 글자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3시, 민수는 집에서 업무를 보려고 소영의 노트북을 빌렸어요. 20년 부부 사이에 서로의 컴퓨터를 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메일을 확인하려다 실수로 소영의 개인 메일함이 열렸어요. 그 순간 민수의 눈에 들어온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정우진이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수십 개의 메일들이 날짜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무의식 중에 가장 최근 메일을 클릭했습니다. 소영아, 어제 당신과 보낸 시간이 꿈만 같았어요. 이런 감정이 이 나이에 생길 줄 몰랐어. 출판사 편집장이라고 서명된 그 남자는 소영을 당신이라고 부르며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계속해서 이전 메일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감정, 만남에 대한 설렘,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글 속에 가득했어요. 민수의 손이 마우스를 잡은 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뒤에서 소영이 차를 끓이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수는 돌아볼 수가 없었죠. 고등학교 3학년인 딸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19살 딸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속에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소영은 민수의 달라진 모습들을 마치 탐정처럼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2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눈은 남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샤워 시간이 길어졌고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도 확연히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전혀 쓰지 않던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고 면도도 더 꼼꼼히 했습니다. 옷장에서 셔츠를 고르는 시간도 길어졌고
넥타이 선택도 신중해졌어요. 휴대폰을 볼 때면 반드시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회식이 많아졌다며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돌아와서는 샤워를 하기 전에 옷을 세탁기에 바로 넣었습니다. 소영은 2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이 모든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민수 역시 아내의 달라진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작된 다이어트와 헬스장 등록, 그리고 새로 구입한 운동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용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났고 화장하는 시간도 예전보다 2배는 길어졌어요. 옷장 정리를 하며 입지 않던 옷들을 꺼내 입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일로 출판사 사람들과 만날 일이 생겼다며 외출하는 날들이 많아졌죠. 외출할 때의 화장은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밤늦게 잠자리에서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민수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미소는 20년 전 연애할 때 자신을 보며 지었던 바로 그 미소와 똑같았어요. 지은이만은 여전히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엄마 아빠 안녕히 계세요라고 밝게 인사하며 학교로 떠나는 딸의 모습이 두 사람에게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지은이만 혼자 제잘거리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부모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딸의 이야기에 대충 맞장구를 쳤습니다. 부부는 서로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0년간 쌓아온 일상이 조용히 균열되어 가고 있었지만 둘 다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누웠지만 둘 다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11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소영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 모먼트에서 우진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45살의 출판사 편집장인 그는 항상 지적이고 세련된 모습으로 소영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소영은 거울 앞에서 평소보다 1시간은 더 공들여 화장을 했어요. 입술에 발라본 립스틱만 3개였고 옷도 2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런 만남이 옳은 건지 민수에게 들키면 어떻게 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을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소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민수가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38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자는 민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20년 전 소영과 연애할 때의 그 설렘 가득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여자는 아마도 혜린일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민수도 바로 그 순간 입구 쪽을 보고 소영을 발견했어요. 소영 옆에 서 있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아내의 화장과 옷차림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복잡하게 얽혔어요. 카페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나 버린 순간이었어요. 소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민수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우진은 상황을 직감하고 소영의 팔을 살며시 잡았어요. 혜리는 민수의 표정 변화를 보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소영은 우진의 팔을 잡고 한마디 말도 없이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민수도 혜린에게 미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라고 속삭인 후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두 사람은 각자의 시간을 보냈어요. 소영은 우진과 함께 한강을 걸었지만 민수의 충격받은 표정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혜린과 드라이브를 했지만 소영의 새하얀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날 밤 11시, 지은이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다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엄마 아빠, 수진이네서 자고 내일 오후에 들어갈게요. 둘만 남은 집안은 무겁게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부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민수가 먼저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이야기해야겠다.
소영의 대답은 예상보다 담담했습니다. 그래. 언제부터였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6개월. 출판사 일로 알게 됐어. 당신은? 1년 좀 넘었나? 회사 후배야.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보며 조심스럽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예상했던 것만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침내 숨겨왔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사랑해? 소영의 질문에 민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어. 당신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살아있는 기분이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감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모르겠어. 아니, 사실은 알고 있어. 소영이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나 봐. 그래.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 첫 대화는 예상보다 차분하게 흘러갔어요.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낼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쌓인 피로감이 두 사람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화요일 밤 9시. 이틀간의 정적 뒤에 갑자기 현실이 소영을 덮쳐왔어요. 설거지를 하던 소영의 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자꾸만 혜린과 민수가 손을 잡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민수가 그 여자를 바라보던 눈빛, 20년 전 자신을 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영이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20년을 뭐라고 생각한 거야? 소영의 목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어요. 민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라며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소영아,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마찬가지? 소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나는 당신이 먼저 바람 피웠을 때 혼자 버텨냈다고.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시간상으로는 자신이 먼저였으니까요. 1년 동안 당신이 다른 여자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혼자 울고 있었어. 소영이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당신은 언제부터 나를 여자로 안 본 거야? 언제부터 우리가 룸메이트가 된 거야? 민수는 바닥에 떨어진 접시 조각들을 바라보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나도 여자야. 나도 사랑받고 싶어. 소영의 절규가 집안을 메웠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소영 옆에 앉았어요. 깨진 접시 조각이 무릎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아픔이 훨씬 더 컸으니까요.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어요. 다음 날 수요일 오후 4시. 민수는 회사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어제 밤 일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소영의 눈물과 절규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들고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간절하고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혜린아, 오늘 저녁에 만날까? 부장님? 갑자기 왜? 아니, 그냥 호텔에서 만나자. 혜린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어요. 평소 신중했던 민수답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집에서 일이 있어서. 너하고만 있고 싶어. 민수는 38살 혜린과 강남의 작은 호텔에서 만났어요. 소영과의 싸움 후 며칠간 쌓인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혜린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 대신 혜린을 끌어안았습니다. 20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젊은 여자의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혜린의 입술이 민수의 목덜미에 닿았고 민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혜린아,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지? 아니에요. 부장님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혜린의 손이 민수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민수도 혜린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탐험했습니다. 20년간 잃어버렸던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민수는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절정의 순간에도 자꾸 소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들어온 민수는 일부러 큰 소리로 혜린과 통화했습니다. 소영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소영이 듣기를 바랐습니다. 혜린아, 사랑해. 오늘 밤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소영의 손이 멈췄지만 민수는 계속했어요. 소영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우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진아, 내일 당신 집에서 만나자. 하루 종일. 그리고 민수 앞에서 일부러 진한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을 민수가 보도록 했어요. 나도 내일 밤늦게 들어올 거야. 번역일로. 거짓말인 걸 서로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래. 민수의 대답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소영은 45살 우진의 아파트를 처음 방문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서재와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영아, 긴장하지 마. 우진이 소영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어요. 소영은 20년 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진의 손이 소영의 뺨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입술로 향했어요. 부드럽고 깊은 키스에 소영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우진의 속삭임에 소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포옹했습니다. 소영의 블라우스가 하나둘 벗겨지고 우진의 셔츠도 바닥에 떨어졌어요.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하게 비춰줬습니다. 소영은 49살에 다시 찾은 여자로서의 자신이 낯설면서도 소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수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둘 다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20년 부부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에 이렇게 능숙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은이만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학교에서 돌아와 평범한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조용해요? 싸웠어요? 딸의 순수한 질문에 두 사람은 서로 외면한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은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수와 혜린의 만남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어요. 38살의 혜린은 젊고 활발했고 민수를 향한 애정 표현도 거침없었습니다. 민수는 혜린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52살의 무거운 현실을 잊을 수 있었어요. 집에서도 혜린과 통화하며 달콤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소영이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혜린아, 보고 싶어? 어서 만나자. 어느 날 밤에는 화가 나서 소영의 화장품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20년간 써온 아내의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어요. 소영 역시 지지 않았습니다. 우진에게서 받은 은은한 목걸이를 일부러 하고 다녔어요. 민수가 볼 때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민수의 친구들에게까지 남편의 외도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민수가 회사 후배랑 바람 피우고 있어. 친구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위로가 소영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지은이에게까지 말하려고 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다행히 지은이가 친구와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말하지 못했지만 소영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금요일 밤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헤어져. 이제 정말 지겹다. 나도 지긋지긋해. 2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내 인생 다 버렸어. 소영이 민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민수도 화가 나서 손을 들었다가 멈췄어요. 지은이가 친구 집에서 자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둘 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노려봤어요.
20년 관계의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서류 내일 가져올 거야. 소영의 마지막 말에 민수도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좋아. 나도 그러고 싶었어. 그날 밤 민수는 짐을 싸서 집 근처 모텔로 나갔습니다. 소영은 혼자 남은 집에서 밤새 울었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지 두 사람 모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집 근처 작은 모텔 해바라기장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좁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집에서의 긴장감보다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혜린과 함께 있을 때도 자꾸 소영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장님, 무슨 생각해요? 혜린이 물어봐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20년간 함께한 추억들이 계속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영이 감기에 걸렸을 때 밤새 간병했던 일,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함께 울었던 일,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손을 잡고 기뻐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지은이가 전화해서 아빠는 언제 집에 와요?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일 때문에 며칠 더 밖에 있어야 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소영은 언니 집에 며칠씩 머물러 왔어요. 언니는 소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20년인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아? 언니도 민수 편이야? 편은 무슨. 그냥 아까워서 그래.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영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진과 함께 있어도 자꾸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우진이 아무리 다정하게 대해줘도 뭔가 어색했어요. 민수 없는 집이 이렇게 적막하고 쓸쓸할 줄 몰랐습니다. 20년간 함께 만들어온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뒤늦게 느꼈어요. 아침에 민수가 출근하면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던 것, 저녁에 수고했어라고 인사하던 것, 함께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던 것들이 그리웠습니다. 지은이가 엄마, 우리 가족 괜찮죠? 라고 불안하게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잠깐 떨어져 있는 거야. 거짓말을 하면서도 소영은 정말 괜찮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지은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부모가 분리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9살 딸에게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졌어요. 금요일 저녁 지은이는 아빠가 있는 모텔을 찾아갔습니다. 아빠, 왜 집에 안 와요? 민수는 딸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은아, 아빠가 엄마랑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게 뭔데요? 말해봐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는 딸을 끌어안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많이 우세요. 밤마다 아빠 이름 부르면서 우세요. 지은이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토요일에는 엄마에게 가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술만 마시고 있어요. 회사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전화 왔어요. 소영도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가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혜린 언니라는 사람이 아빠한테 계속 전화해요. 아빠가 받지 않으니까 모텔까지 찾아왔대요. 지은이가 친구를 통해 알아낸 정보였어요. 엄마, 우리 가족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딸의 절절한 질문에 소영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19살 딸이 부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죠. 지은이는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각각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거 나는 알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민수와 소영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먼저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소영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소영의 목소리는 2주일 만에 들어보니 많이 쉬어 있었어요. 언제? 지금 당장. 30분 후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지은이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부모가 대화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미안해. 민수가 먼저 사과했어요. 나도 미안해. 소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파괴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12월 첫째 주, 민수는 혜린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 브런치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혜린은 민수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부장님, 돌아가시는 거죠? 혜린아, 미안하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혜린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38살의 그녀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장님과의 시간 후회 안 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나도 그래. 너와의 시간도 소중했어. 하지만 내 자리는 역시 집이죠. 알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첫사랑 같았던 감정이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소영도 우진과의 마지막 만남을 가졌어요. 출판사 근처 작은 와인바 모나미에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45살의 우진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소영아, 마음 정리됐구나. 우진아,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내가 아직 여자라는 걸 느꼈어. 우진은 와인잔을 돌리며 조용히 물었어요. 후회해? 안 해. 당신과의 시간도 진심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도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해. 가정이라는 게 그런 거겠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결국 돌아가야 할 곳. 두 사람 모두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외도는 분명 잘못이었지만 그 시간들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집에서 부부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소영의 질문에 민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보고 싶어. 조건이 있어.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그래. 매일 선택해서 함께 있자. 그리고 더 이상 비밀은 없기로 하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12월 둘째 주, 20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가 단둘이 영화관에 갔어요. CGV에서 로맨스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팝콘을 나눠 먹으며 영화를 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당신이 이런 영화 좋아하는 줄 몰랐어. 나도 당신이 팝콘에 설탕 뿌려 먹는 줄 몰랐어. 서로에 대해 모르던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이렇게 많다니 신기했습니다. 부부 상담도 시작했어요. 강남에 있는 행복한 가정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관계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어요. 외도가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숨겨진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주기도 합니다. 상담사의 말이 두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20년 동안 쌓인 문제가 한 번에 터진 거죠. 부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수와 소영은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지은이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 3일간 집을 비웠습니다. 오늘 상담 어땠어? 소영이 민수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좋았어. 우리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민수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만에 진짜 마음으로 하는 스킨십이었어요. 소영이 민수의 가슴에 기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 맞지? 맞아. 이번엔 제대로. 민수가 소영을 품에 안으며 머리에 키스했어요. 소영의 얼굴이 민수를 향해 올라왔고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키스였어요.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색하면서도 설렜습니다. 침대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 소영아. 나도 미안해, 민수야. 부드럽게 서로를 어루만지며 20년 부부가 새롭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창문을 통해 두 사람의 재결합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를 둘만의 데이트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카페도 가고 공원도 걸었어요. 때로는 드라이브를 하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휴대폰도 자유롭게 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기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투명하게 살아보자. 소영의 말에 민수도 동의했어요. 지은이도 부모의 변화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신혼부부 같아요. 어색해 죽겠어요. 딸의 말에 두 사람은 부끄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표정이 밝아진 걸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6개월 후, 민수는 회사 이외의 모든 시간을 소영과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야근도 줄이고 회식도 꼭 필요한 것만 참석했습니다. 소영도 민수의 관심사에 진짜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를 함께 보고 등산도 따라 나섰습니다.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당신과 함께해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일기에 솔직한 심정을 썼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정말 이상하다. 결혼 20년 차 맞나? 서로 눈치 보고 선물하고 데이트하고 뭔 일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 어느 토요일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조용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가 소영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소영은 민수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20년 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정말 많이 돌아왔구나. 소영이 민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어요. 그래. 하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아. 민수가 소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20년 만에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키스였습니다. 1년 후, 소영은 일기장에 마음을 정리했어요. 외도는 끔찍한 배신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줬다. 민수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20년 만에 다시 발견했다. 위기는 때로 더 깊은 사랑의 기회가 된다는 걸 배웠다. 이제 우리는 매일 선택한다. 오늘도 이 사람과 함께할 것인가를.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했던가. 50대에 와서야 그 말의 진짜 뜻을 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더 성숙하고 깊어졌다. 청춘의 열정과는 다른 인생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로서의 사랑이다. 2년 후 결혼 22주년 기념일. 민수와 소영은 22년 전 처음 만났던 대학 앞 카페 추억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22년 전 여기서 첫 만남이었지. 민수가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때 당신이 내 가방 끈을 밟아서 찢어뜨렸잖아. 미안하다고 커피 사준다고 했더니 당신이 설탕 3개나 넣더라고. 웃으면서 대화하다가 두 사람 모두 조용해졌어요. 창밖으로 대학생 커플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후회해?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뭘? 다시 시작한 거. 민수는 소영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당신은? 나도.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20대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지만 지금의 사랑은 더 깊고 진했습니다. 22년 전처럼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걸 알고 매일 선택해서 함께 걷는 거였습니다. 지은이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엄마 아빠 데이트 잘하고 오세요. 저녁은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이제 21살이 된 딸도 부모의 사랑을 응원해주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지?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소중했어요. 성숙한 사랑은 감정의 기복이 아닌 매일의 선택이라는 걸
이제 두 사람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어요. 황혼의 거울 같았던 위기는 이제 더 아름다운 황혼빛 사랑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이 부부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들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